2015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같이 글로 나온 문제 암기하고요. 간단한 계산 문제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1번 기력발전소 내에 보조기 중 예비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예비기. 어떤 장치가 고장이 났었을 때 예비장치로 바로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기를 예비기라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장치에 이 예비기가 있어야겠죠. 기력발전소,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소에서는 물을 대주는 게 제일 중요한 기기겠죠. 물이 있어야 증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급수펌프입니다. 그래서 급수펌프가 고장 났었을 때 급수펌프 역할을 똑같이 해주는 그런 예비기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그래서 21번은 2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22번 유량의 크기를 구분할 때 갈수량은 하천의 수위 중에 1년을 통하여 355일간 이보다 내려가지 않는 수위, 얘를 갈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275일 동안 내려가지 않는 수위를 저수량이라고 하고요. 여기 저수량 써놨죠. 그 다음에 185일간 이보다 내려가지 않는 수위를 평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5일간 이보다 내려가지 않는 수위를 풍수량이라고 하고요. 이 문제 간혹가다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95일간 내려가지 않는 수위를 풍수량, 185일간 내려가지 않는 수위를 평수량, 275일간 내려가지 않는 수위를 저수량, 355일 동안 내려가지 않는 수위를 갈수량,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해 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3번 송전선로에서 변압기의 유기기전력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 중 제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답은 변압기를 델타 결선한다입니다. 변압기를 델타 결선하면 상고조파는 이 결선 안에서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이 선로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로 입장에서 보면 상고조파가 제거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23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다음 문제. 24번 전압 V1kV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1이고 전압 V2 kV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2일 때 이들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 해설을 보면 여기서 또 암기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퍼센트 리액턴스 를 구하는 공식은 10 곱하기 전압의 제곱 분의 용량 곱하기 그 리액턴스 값이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값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값은 10 곱하기 V 제곱 용량 곱하기 임피던스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단위가 퍼센트가 되겠네요. 근데 이 공식에서 또 유의해야 될 게 뭐 있다고 그랬죠? 이 P가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하고 요 전압, 요 단위가 킬로볼트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퍼센트 리액턴스 값 구하는 공식은 퍼센트 임피던스 값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다는 거. 요거 하나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게 이해가 되시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식을 이렇게 유도해 내라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요. 이건 문제 답만 암기하고 가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4번엔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5번 22.9kV Y결선된 가공 배전선로에서 주 공급 선로의 정전 사고 시 예비 전원 선로로 자동 전환되는 개폐 장치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라고 합니다. ALTS라고도 하는데요. 주 공급 선로, 그러니까 한전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전 라인에 정전이 되면 그 자기 수용가에 있는 그 발전 설비, 발전 라인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해주는 장치를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ALTS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6번 보호 개전기의 반한시 정한시 특성은 답은 4번입니다. 동작 전류가 적은 동안에는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고 어떤 전류값 이상이 되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서 동작하는 특성. 제가 요거 반한시 정한시는 2015년 2회 기출문제 해설에서 마지막 문제에서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한시 정한시 특성은 이런 내용이 되고요. 1번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특성. 얘가 반한시 특성입니다. 시간에 전류의 값이 비례해서 동작하는 것.
그래서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특성을 반환시 특성이라고 하고요.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하는 특성, 순시 특성이라고 합니다. 고장이 생겼을 때 이상 전류를 감지했었을 때 그 순간 동작하는 그 특성을 순시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에 동작하는 특성. 그러니까 동작 전류를 딱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된 전류 이상으로 흐르게 되면 내가 설정해놓은 시간 후에 동작해버리는 그런 특성을 정한시 계정기입니다. 시간을 정해놨다고 해서 정한시 계정기, 정한시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6번은 보호계정기의 반환시, 정한시 특성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7번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 송전계통의 안정도 관련된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27번의 답은 3번입니다. 발전기나 변압기에 리액턴스를 작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리액턴스가 크면 전압 변동률이 커지게 돼서 송전계통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안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입니다. 28번 송전계통의 중성점을 직접 접지할 경우 관계가 없는 것은 이 문제는 중성점 직접 접지의 특징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중성점 직접 접지의 특징은 우선 계전기에 확실한 동작이 있고요. 기기의 절연 수준을 저감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를 단절연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3개 암기해 두시는 거예요. 과도 안정도 증진은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무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요거 중성점 직접 접지에 관련된 요 특징 요거 3개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송전선로에 수전단을 단락할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300옴이고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에 900옴일 때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약 얼마인가? 자 특성 임피던스 공식 루트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 요거 지금쯤이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에 임피던스가 300 얘가 이제 요 분자에 들어가는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요.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에 900옴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방한 경우에 임피던스 여기 들어가는 건데 공식엔 어드미턴스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의 역수. 그래서 y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임피던스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900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어드미턴스는 9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900분의 1분의 300 계산하면 거의 한 520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의 임피던스가 요 분자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의 임피던스가 요 분자의 임피던스인데 여기 그 특성 임피던스에는 어드미턴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1 해서 900분의 1이 된다는 거 요거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번 제5고조파 전류의 억제를 위해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로 삽입하는 유도 리액턴스의 값으로 적당한 것은 제5고조파 전류 억제랍니다. 직렬 리액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구하는데 어느 정도로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결정하냐 그 문제입니다. 직렬 리액터는 이론상으로는 전력용 콘덴서의 4% 용량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5에서 6% 정도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의 약 5에서 6%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0번은 답이 1번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1번 각 수용가의 수용률 및 수용가 사이의 부등률이 변할 때 수용가군 총합의 부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리면 헷갈립니다. 복잡해요. 여기 뭐 최대 수용 전력, 그 다음에 각각의 부하군 설비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뭐 최대 설비 용량 이런 용어들이 좀 복잡하기보다는 비슷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부하율은 부등률에 비례하고 수용률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뭐 수용률만, 그리고 부등률만, 부하율만 관계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그때그때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번엔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2번 송전단 전압이 3.4kV, 수전단 전압이 3kV인 배전선로에서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경우에 수전단의 부하를 끊었답니다. 그러면 무부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무부하 수전단 전압이 3.2kV로 되었다면 이때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가? 자, 전압 변동률을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전압 변동률 공식을 알아야겠죠. 전압 변동률 공식은 무부하 수전단 전압 마이너스 전부하시 수전단 전압 나누기 전부하시 수전단 전압입니다. 자, 무부하시 부하를 끄는 경우가 무부하 수전단 전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3.2kV 넣고요. 부하를 끊기 전 수전단 전압 3kV가 되겠죠. 그래서 3.2 빼기 3 나누기 3 곱하기 100 하면 전압 변동률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6.67% 나오네요. 그럼 답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겠죠. 그래서 요 전압 변동률 요 공식은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100까지. 이 문제도 여러분 숫자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기 눌러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전력 계통에서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조상설비, 상을 조절하는 설비, 조상설비 중 전력용 콘덴서를 동기 조상기와 비교할 때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전력용 콘덴서는 전압 조정을 단계적으로 밖에 못해요. 단계적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전압을 딱딱딱 정해줄 수밖에 없는데 동기조상기는 다이얼 돌리듯이 쭉 전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뜻으로 전압 조정을 계단적으로밖에 못합니다. 전력용 콘덴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4번 송전선로의 코로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코로나. 전선에서 전기가 방전되는 그 전선에서 전기가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했죠. 빠져나가면서 빛도 나고 파짝파짝 소리도 나고 그죠? 이게 손실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도체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전 문제 이제 해설해 드릴 때 코로나 나오면 복도체가 98% 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 복도체 나오면 코로나가 98%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4번도 복도체를 사용한다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5번.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 사이클 중 가장 효율이 좋은 것. 재생, 재열 사이클이죠. 재생, 재열 사이클이 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재생, 재열 사이클은 보일러에서의 그 빠져나가는 열로 인해서 그 증기를 다시 한번 재열시키는 거고, 또 그 증기가 이제 그 터빈을 돌리고, 이제 내려온 그 빠져나온 그 증기를 물로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재생, 재열 사이클이에요. 근데 딱 이게 이름만 봐도 재생, 재열, 열 효율이 가장 좋게 생겼죠. 그래서 이 3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6번.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단락전류의 제한입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죠.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은 단락전류의 제한.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7번. 송전 계통의 절연 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잡고 있는 기기는? 자, 절연 레벨. 여기서 절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절연은 전류의 흐름, 그 전기의 흐름, 전류의 흐름을 딱 막는 역할을 하는 애가 절연이잖아요. 그죠? 딱 막는 걸 절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절연 레벨이 가장 낮대요. 절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낮다는 얘기죠. 즉, 전류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기기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차단기는 전기를 차단해주는 애죠. 피레기. 피레기는 전기가 잘 흘러야겠죠. 이상전압이 생기고 외부에서 어떤 기기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전류가 흘렀을 때 피레기를 통해서 대지로 방전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피레기가 되는 겁니다. 37번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잡고 있는 기기는 피레기.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8번. 송전 계통에서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여기서 절연 협조가 뭐냐면 한 기기의 절연 레벨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기기들의 절연 레벨을 정하는 걸 절연 협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절연 레벨은 피레기의 절연 레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기의 제한 전압으로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 나머지 기기들의 절연 레벨을 정합니다. 그래서 송전 계통의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되는 건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9번. 154kV 송전 선로에서 송전 거리가 154km라 할 때 송전 용량 계수법에 의한 송전 용량은 몇 kW인가? 단 송전 용량 계수는 1200으로 한다.
자, 송정 용량 계수법에 의한 송정 용량을 물어봤죠. 예, 그러면 송정 용량 계수법에 의한 송정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 공식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자, 요 K 예, 송정 용량 계수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송정 용량 계수 줬죠. 여기다 1200 넣고 그 다음에 송전 거리 154km 줬습니다. 예, 송전 거리는 154 킬로와트가 아니고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전 전압이 154kV 그래서 154의 제곱해서 이것들을 여기 공식에다 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184,800kW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제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공식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송정 용량 계수법에 의한 송정 용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예, 요거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0번 22.9kV Y 결선된 자가용 수전 설비의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측 전격 전압은 계기용 변압기 PT 얘기하는 거죠. PT 2차 전압은 110V입니다. 예. 이 해설을 보면 계기용 변압기 PT의 1차 측 전격 전압은 22,900kV에 예, 여기 루트 3분의 1를 여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예, 루트 3분의 1 배인 13,200V이고 2차 측 전격 전압은 110V다. 예, 그래서 계기용 PT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예,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측 전격 전압은 110V라는 거, 자,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15년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를 마쳤습니다. 예, 2011년부터 해서 15년까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예, 특히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이론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전력공학은 기출문제를 좀 신경 써서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간단한 계산 문제 이런 거 몇 개만 맞춰주시면 예, 전력공학에서는 높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출문제 강의 예, 이런 식으로 외울 거 외우고 예, 간단한 계산 문제 풀어가면서 예,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